이번 챕터는 보태미 시스템 개요입니다. 보태미 시스템의 관리 범위, 업무 흐름도, 보조사업의 분류, 화면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태미 시스템의 관리 범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보태미 시스템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태미를 검색하시거나 URL 주소창에서 www.lowsims.go.kr을 입력 후에 접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민간 공공보조사업자께서 보태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00%인 경우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시공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00%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즉 시도비나 시공구비, 자부담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태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태미 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보태미에 회원가입하고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가 보태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모형, 지정형, 자체 공모형 형식으로 보조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으실 자부담 계좌를 개설하고 그 수행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그 자부담 계좌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수행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교부 결정을 내리고 교부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예치형 사업은 예치계좌로, 그리고 비예치형 사업은 자부담 계좌로 교부가 됩니다. 교부된 보조금을 여러 증빙 형태로 집행하게 되는데요. 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한 내역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수행 점검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집행이 완료되고 집행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실적 보고서를 검토해서 승인하게 되고요. 이후 반납 금액이 확정되면 반납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보공시는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24년부터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2025년에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을 분류할 때 보조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공모형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보태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정형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선정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정은 보태미를 통하지 않았지만 선정 결과를 자치단체에서는 보태미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 공모형은 공모 절차를 하지만 보태미가 아닌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이 다른 방식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정 결과도 자치단체에서는 보태미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선정 방식은 다르지만 수행사업계획서를 보태미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사업을 분류할 때 보조금을 어디로 교부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치형과 비예치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치형은 예치계좌로 교부가 되고 비예치형은 자부담계좌로 교부가 됩니다. 그럼 예치계좌와 자부담계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계좌는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명의의 계좌로서 우리는 보태미 계좌라고도 합니다.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부담 계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금고은행에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개설하셔야 합니다. 수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비 계좌정보란에다가 이 자부담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조사업당 하나씩 각각 개설하시고 보태미 시스템에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치형이든 비예치형이든 구분 없이 모두 자부담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지방비 100%인 사업인 경우에도 자부담 계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미리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계좌에다 입금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조금을 어디로 교부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치형과 비예치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치형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100% 사업이고 A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아서 거래처로 입금하는 것을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 먼저 교부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예치형으로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예치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계좌로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예치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세 단계의 집행 단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 등록할 때 거래처 정보와 금액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집행 요청과 집행 이체를 하게 되시면 예치계좌에 있던 보조금이 자부담 계좌를 거쳐서 거래처 계좌로 출금되는 구조입니다. 집행 이체할 때 예치계좌와 자부담 계좌, 거래처 계좌 이 3자 간의 이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조금을 예치계좌로 교부받아서 집행 등록과 집행 요청, 집행 이체까지 모두 보태미를 통해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비예치형을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지방비 100% 사업이고 A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아서 거래처로 입금하는 걸 예시로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 교부 신청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비예치형으로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비예치형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로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신 이후에 보태미에 집행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집행 등록할 때 기존에 자치단체에 제출하셨던 서류를 증빙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등록할 때 어느 거래처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했는지 재원별로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조금을 자부담 계좌로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집행 내역을 보태미에 집행 등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치형과 비예치형의 교부 방식과 집행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예치형 사업이고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의 비율이 각각 50%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만 원인 건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는 자부담 계좌에다가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50만 원을 입금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께서 교부 신청을 하고 자치단체에 예치형으로 교부를 해주게 되면 예치계좌로 교부가 됩니다. 예치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우리는 집행하기 위해서 3단계 집행 등록과 집행 요청, 집행 이체 단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집행 등록할 때 거래처 정보와 금액 정보하고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시에서 40만 원을 지출하는데 5대5 비율로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방비 20만 원, 자부담 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치계좌에서 지방비 해당하는 20만 원만 자부담 계좌로 들어오게 되고요. 거래처로 출금 40만 원이 될 때는 지방비 20만 원과 자부담 20만 원이 합산돼서 40만 원이 출금되는 구조입니다. 집행 이체할 때 예치계좌와 자부담 계좌, 거래처 계좌 3자 간의 이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빨간색 화살표 표시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치계좌에는 잔액이 30만 원 남게 되고 자부담 계좌에도 잔액이 30만 원 남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조금을 예치계좌로 교부를 받아서 자부담과 합산돼서 보태미에서 이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집행 등록할 때 입력한 재원별 금액으로 합산돼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재원별 금액을 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비예치형 사업이고 이것도 총 사업비가 100만 원이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이 50%씩 있는 것을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자부담 계좌에 입금해 두셔야 합니다. 보조사업자께서 교부 신청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비예치형으로 교부를 해주게 되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로 교부가 됩니다. 보조금을 집행을 하시게 되겠죠. 집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체가 될 겁니다. 하시고 보태미에다가 집행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도 재원별 금액에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에 맞게끔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조금을 자부담 계좌로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시고 집행 내역을 보태미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태미 시스템의 화면 구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회계연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계연도로 연속적으로 화면을 이동하면서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회계연도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탭이 열리기 때문에 탭 이동을 통해서 여러 화면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로그인 하신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자 정보 관리, 단체 정보 관리를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내가 가입해 놓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을 클릭하면서 그 기관으로 이동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상단에 전체 메뉴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각 메뉴의 명칭이나 메뉴마다 존재하는 메뉴 번호가 5자리가 있는데요. 그 5자리를 입력하시면 내가 쉽게 그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뉴 영역입니다.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태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